다음 아이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준비한 아이템 함께 보실까요? 이 청와대 특혜 채용 의혹 제기까지 청와대 해도 너무한다입니다. 이 특활비 공개 소송 항소 이후로 온라인 중심으로 한 이 김정숙 여사 옷감 논란 그리고 네. 여기에 이 정치권이 가세를 하면서 청와대가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한 매체는 이 청와대 직원 중에 김정숙 여사가 오랜 단골로 찾던 디자이너의 딸이 네. 있다라면서 특혜 채용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이 해당 직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채용돼 청와대에서 일을 했고 김 여사는 앞서 이 대통령 취임식 때 입었던 하얀색 정장 그리고 순방 당시에 입었던 옷들까지 이 디자이너 옷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청와대는 해당 직원이 해당 디자이너의 딸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지일의 추천을 통해서 이 직원이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건 맞다. 다만 채용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박소연 국민소통수석도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채용에 문제가 없는 이유가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모와 거기에 준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러한 어떤 계약직의 채용은 뭐 추천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 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만이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이라고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 전문성을 요하는 직원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모와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런 식의 계약직 채용은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식의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유호정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자리는 뭐 추천을 통해서 원래 뽑아왔었고 이런 이 당연한 그동안 해왔었던 절차를 거쳤다라고 지금 이 청와대에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김성환 위원님. 이렇게 추천에 따른 청와대 직원의 채용, 이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개 채용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직접 보기도 했었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청와대 들어가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매우 특수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안이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고요. 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이제 공무원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 곳들도 있지만 그렇지 네. 않은 곳들도 직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공개 채용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한테 좀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봐서 추천을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중에서 한 명을 채용을 하는 경우를 제가 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다 모든 어떤 공공기업에서 채용하듯이 그렇게 채용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전제 아래서 좀 새로운 형태의 채용을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면 다 부정 채용 같이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 옷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네. 그 주변 사람들한테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추천을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은 저는 납득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사실 이 청와대란 어떤 공간이나 이런 업무의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추천을 받는 자리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추천이랑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추천과 아름아름 채용이 글쎄 썩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하기도 해요. 어떻게 네.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청와대 계약직 채용되면 네.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 특혜를 받는 자리 같으면은 네. 제가 그렇죠. 아무래도 가급적이면은 뭔가 공개적인 방식으로 네. 또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하여튼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하면 좋을 거예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대우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뭐 특수성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가면 굉장히 괴롭게 일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청와대 들어갔던 사람들이 몇 년 일하다 보면은 정말 힘들어서 그냥 나오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자리가 마치 엄청난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옷과 관련돼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청탁으로 누구한테 내려갔다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안 나온 상황에서 대가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그렇죠. 아닌데.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채용 자체를 가지고 이게 마치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마 청와대 경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성격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사실 청와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연일 굉장히 좀 점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지금 반박에 나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지금 이 반박 해명에 대해서 또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걸 또 깨뜨리는 또 다른 의혹들이 좀 추가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처음에 옷값 의혹이었었는데 그다음에 현금 계산 의혹, 그다음에 또 나온 게 영수증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유호정 기자. 네, 영수증 의혹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카드냐 현금이냐 이 논란에 청와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카드든 현금이든 모두 사비다. 사비인 건 마찬가지다. 왜 문제가 되냐 이런 반박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옷과 신발을 사면서 뭐 수백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이냐 뭐 이런 식의 보도와 의혹들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사비를 현금으로 쓴 것이며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 이런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 출처에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을 한 건데요. 네. 하지만 판매자 측에서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진실 공방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옷값 논란 했습니다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옷값 논란이 아니라 이 처음에 특활비 논란입니다. 이 특활비를 가지고 혹시 옷값에 쓴 거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의혹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배경에는 그러니까 특활비를 공개해달라라는 네. 이런 시민단체 요구가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이 청와대에서는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 시도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현금이든 카드든 전액 삽이고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절대 특활비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상에서 수백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활비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은 이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박수현 수석은 명인과 디자이너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이런 카드 결제를 대부분 하지만 현금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설명을 오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논란이 뭐 정말 자잘하게 들어가면 좀 한두 개가 아닌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 저희가 방송에서 김정숙 여사의 이 명품으로 보이는 브로치 논란에 대해서 이수아 기자가 굉장히 좀 팩트 체크, 이 꼼꼼하게 이 팩트 체크를 썼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에 갔을 때 입었었던 이 명품 재킷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 명품 브랜드의 재킷, 또 한글로 디자인되어 있는 바로 그 재킷인데요. 여기에 청와대도 그렇고 탁현민 비서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브랜드에서 빌린 거고 입은 후에 반납을 했고 업체에서 한글로 디자인돼서 의미가 있는 거니 기증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 인천공항에 전시돼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네네. 이 탁 비서관의 이야기대로 인천공항 터미널에 이 재킷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저 재킷이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고 간 재킷이랑 다른 것 아니냐. 네, 그러면서 입었던 그 재킷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과연 반납한 게 맞느냐 이런 의혹까지 이제 나온 건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다른 제품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해당 브랜드는 김 여사가 한 번 빌린 것이고 반납을 했다라고 브랜드 측에서 좀 이례적으로 언론들에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또 업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옷을 기증할 때 전시됐을 때 보기 좋게 좀 수정을 하거나 혹은 맞는 사이즈로 다른 옷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좀 청와대 해명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면서 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논란이 해명을 하면 또 다른 여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요. 또 여기에 또 해명을 하면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문단 말이 이 정말 딱 들어맞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현종 위원님. 지금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의혹이 좀 끊이지 않고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할 수 없으면 이 사비로 구입했다는 그 사비 내역을 좀 공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을 할 때는 처음에 설명이 명확하면 더 이상 이게 의혹이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청와대가 보면 이 설명 자체가 불명확하고 또 대응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걸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대변인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말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 점점 더 의혹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내서 이제 특활비 공개를 하고 했는데 당시 법원에 낸 청와대 입장문에 보면 특활비 중에서 이런 의전이나 이런 데 쓰는 비용도 가끔 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여지를 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금 이 문제가 되니까 특활비에는 전혀 쓰지 않았다. 이렇게 또 입장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비로 썼다 이야기가 돼요. 그렇다면 사비 좋다 그럼 썼는데 문제는 사비를 썼는데 이걸 처음에 탁현민 이 의정 비서관은 카드로 다 썼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7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다 현금을 뭉치로서 전달했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청와대 설명은 현금 영수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업체 주인들은 현금 영수 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꿉니다. 또 샤넬 옷 같은 경우도 보면 저게 기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에 기자들이 가보니까 옷 사이즈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옷 모양도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증했다는데 그 옷이 아니라 뭐 다른 옷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김 여사가 입었던 옷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가 처음부터 김 여사의 어떤 여러 가지 옷이나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단 입장을 해서 설명했더라면 이런 오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 입장하는데 그게 또 틀린 게 나오고 중구난방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게 더 의혹을 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표정이세요. 뭐 이번에 이제 우리 장애인 시위 때도 네. 이준석 대표 대응하는 것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런 시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신뢰를 갖고 봐줘야 할 부분들과 우리가 꼼꼼히 따져야 할 부분들을 조금 구분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기관들이 사용하는 특활비 다 공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활비 그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특활비 내역 줄이고 좀 투명한 방식으로 바꾸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논의의 출발점,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특활비 공개하라 그러면 청와대 특활비를 만약에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논란을 계속 특정 매체가 이렇게 모욕 주듯이 논란을 제기하면서 끊임없이 트집 잡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죠.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만약에 취임식 때부터 입은 옷 하나하나 저 가격 얼마입니까? 어디서 돈 썼습니까? 저 사비로 썼습니까? 사비 내역 공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 부인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비 내역 봉급 어디다 썼는지 카드 내역까지 다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라 할까요? 신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네. 또 정반대로 그걸 설명했을 때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끝까지 다 탈탈 다 털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을 거야 이렇게 보이는 태도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신뢰를 갖고 좀 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어떤 사회적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외국에 굉장히 많은 영부인들이 엄청나게 화려한 옷 입고 국제 무대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사용 내역까지 다 공개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실 국민들이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일각의 국민들이 의혹 제기를 하는 이유가 그 이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사실 특활비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논란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당신들도 당해봐라 이런 심리가 좀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비서실세 최서원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간에 끼어 있었고요.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의상실을 유지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은 재임 기간 중에 받은 봉급이 그대로 한 푼도 안 쓴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럼 돈의 흐름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그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의상비가.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3억인가 아마 급여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매월 2천만 원씩 돈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상당 부분 의상비로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도대체 대통령이 2천만 원씩 매월 쓸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저도 좀 그걸 의심스러운데 그렇다고 대통령 당신 네. 봉급 내역 다 까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바닥 다 드러내라는 그것도 얘기가 없고. 되는 거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경우하고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 그 기왕 문제 제기 이번에 할 거면 그럼 특활비로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건지까지 얘기해서 청와대 특활비를 어떻게 그러면 좀 더 규범화시키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공개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조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 특활비라는 이 본질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셨는데 이번 논란이랑 관련해서 그동안 사실 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나섰어요. 네, 오랜만에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 청와대에 몸을 담고 있던 여권 인사들이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SNS에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민망할 만큼 저급한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아는 한 문 대통령과 가족은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며 지냈다. 곧 퇴임하는 대통령을 망신 주는 것이 아닐 거라 믿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국민소통 수석이었던 윤영찬 의원도 네. 외교와 공무의 기본도 모르는 난데없는 공격이다라면서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사실 이런 뭐 이낙연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유호정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썼었던 그 특활비 뭐 147억? 네, 147억의 출처도 밝혀라라고 민주당이 또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란의 시작이 이 청와대 판결, 공개 판결에 항소하면서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공개를 못하냐 이런 반발이 나온 건데요. 여기에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그러게 왜 공개 못하냐 이런 공세가 이어지자 여권에서는 우리만 공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겨냥에 나섰는데요. 네. 그 이유가 2019년 대검에서도 이 특활비 관련 공개 소송이 있었는데 대검찰청이 항소를 한 바 있거든요. 네. 이걸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리 정치적 공경에 빠졌다고 해도 논두렁 시계 같은 사악한 정치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문제 삼아서는 결코 국정을 바르게 펼 수 없습니다. 청와대 특활비를 꼬투리 잡기 이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집행했던 특활비 147억 원의 사용처부터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네, 애초에 이 특활비 공개 소송을 진행했던 시민단체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 중립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다. 이런 논란이 번질 줄 몰랐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 대검 특활비 역시 공개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국정은 빼고 모든 정부기관의 특활비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오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다음 정부에서도 이 특활비를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디까지 공개할 거냐 이 특활비 논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